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댁에 걸려있는 달력 한번 봐주시겠어요? 벌써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입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아, 올 한 해도 이렇게 다 갔구나 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시곤 하죠. 그런데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12월은 단순히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1년 중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뉴스를 확인하고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라법이 바뀌거나 복지지원금이 오르는 건 해가 바뀌는 1월 1일부터 아니야? 그러니 날도 추운데 굳이 지금 움직일 필요 없이 1월에 가서 천천히 신청하면 되겠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긴급하게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12월은 아주 특수한 시기입니다.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는 연말에 남은 예산을 어떻게든 털어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반대로 내년에 새롭게 대폭 확대될 제도를 미리 신청받아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12월인 지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향후 1년치 지원금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소급 적용 불가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1월에 뒤늦게 주민센터에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이건 12월 말까지 사전 신청을 하셨어야 1월분부터 지급이 되는데 지금 오시면 이번 달 돈은 못 받으세요. 라고요. 단 며칠 차이로 수십만 원. 길게 보면 수백만 원의 혜택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건 누가 보상해주지도 않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한 돈은 억울하게도 주인이 없는 돈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국가에 반납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12월부터 확 달라지는 노인 복지 5가지는 단순히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 흘려듣는 가벼운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신분증 챙겨서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전화기는 들어서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긴급 행동 지침이나 다름없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혹은 귀찮다고 미루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내 통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소중한 돈을 단지 정보가 늦어서 국가에 다시 돌려주는 일은 절대로 없으셔야겠죠. 오늘 내용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메모지 꼭 준비해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신청 안 하면 영영 못 받는 첫 번째 혜택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복지 길잡이입니다. 자, 달력을 보니 벌써 12월입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주머니 사정만큼은 훈훈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바로 이번 12월을 기점으로 확 달라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화, 기초연금과 현금성 지원금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나는 재산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어. 받긴 하는데 너무 조금 나와 하시던 분들, 오늘 내용 놓치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격변, 바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아주 조금 높아서 탈락하셨나요? 아니면 받긴 받는데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몇만 원 깎여서 받으셨나요? 12월부터는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기준을 확정하기 전 연말에 사전 정비 기간을 갖는데요. 이때 가장 눈여겨볼 포인트가 바로 감액 제도의 완화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늘어난 사람이 안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걸 막으려고 줬던 돈을 다시 깎는 게 바로 이 제도였죠. 참 억울한 제도였는데 이 감액 구간이 세분화되고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에 깎여서 받던 분들이 전액을 받게 되거나 아예 탈락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들어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소득과 무관합니다. 오로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따집니다. 그러니 12월이 가기 전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혹시라도 내가 탈락했던 이력이 있다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를 꼭 다시 확인하고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신청해 두셔야 내년 1월 인상된 금액까지 소급해서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통장에 바로 꽂히는 현금성 생활지원 확대 소식입니다. 12월은 지자체의 예산 마감이 있는 달이죠. 각 지자체별로 남은 복지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국고로 반납하지 않기 위해 연말연시,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이나 명절, 대비 위로금 명목으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난방비가 걱정되는 이 시기에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으로 난방비나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중앙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뉴스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서 내가 사는 동네의 소식을 모르면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지금 당장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전화하셔서 연말에 노인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 지원금이나 위로금이 남아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남들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물어봐야 챙겨줍니다. 여기서 잠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을 덜컥 받았다가 이게 정기소득으로 잡혀서 기존 생계급여가 깎이면 안 되겠죠. 다행히 대부분의 일회성, 한시적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서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죠. 신청하실 때 반드시 담당자에게 이 지원금을 받으면 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나요? 라고 확인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12월은 정보가 곧 돈이 되는 달입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 권리를 찾으러 움직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병원비 폭탄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와 12월 건강보험 개편 소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혹시나 빙판길에 넘어지진 않을까, 혈압이 오르진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으시죠. 병원에 갈 때마다 쌓이는 영수증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환자가 1년 동안 쓴 병원비가 내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많다 싶으면 그 기준을 넘는 돈을 나라에서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에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한급 안내문을 보내는데도 몰라서 신청 안 한 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12월은 이 사후 환급금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혹시 우편함에 건강보험공단 마크가 찍힌 봉투가 와 있진 않은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국번 없이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나한테 환급될 병원비가 있냐고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12월에 더 신경 써야 할 무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분의 피부양자 자격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내 이름만 올려두면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혜택을 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 과표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하루아침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거액의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이 지나기 전에 내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을 꼭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재산 분할이나 조정을 미리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필수 의료 혜택도 챙겨드립니다. 겨울에는 낙상 사고로 인한 뇌진탕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지죠. 다행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뇌내혈관 MRI 검사 비용 지원이 확대되어 본인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여기에 임플란트와 틀니도 잊지 마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 2대까지 본인 부담금 30%만 내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보건소, 노인 의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께 추가 지원을 해주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사시는 곳 주민센터,
복지팀의 임플란트 추가 지원 있나요? 하고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이 전화 한 통이 수십만 원을 아껴줄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는 아는 만큼 돌려받고 모르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앱을 켜거나 전화기를 드세요. 오늘 설명해 드린 환급금과 자격 요건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매서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파고드는 한기의 보일러 온도를 올리려다가도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 생각하면 손이 떨려 다시 내리게 되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네 번째 혜택만 꼼꼼히 챙기셔도 올겨울 난방비 걱정은 뚝. 어쩌면 난방비 영원에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12월부터 대폭 강화되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집을 따뜻하게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 이야기입니다. 놓치면 수십만 원을 손해보는 정보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먼저 에너지 바우처 소식입니다. 나 그거 아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12월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동절기 지원 금액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상해서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이 지원금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혹시 나는 신청했는데 돈이 통장으로 안 들어오던데 하시는 어르신들 계신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두면 나중에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때 청구 금액 0원 혹은 지원 완료라는 기분 좋은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잔액은 다음 달로 2월도 되니까 12월부터는 너무 춥게 지내지 마시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에이, 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해당 안 돼. 하고 넘기려는 분들. 아직 채널 돌리지 마세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이거나 60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한부모 조손 가정이라면 경유 바우처나 연탄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기름 보일러 쓰시는 어르신들. 등유 가격 정말 무섭잖아요. 등유 바우처는 금액이 꽤 큽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나도 차상위 계층 난방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달라고 꼭 요청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고수들의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난방비만 지원받으면 뭐합니까? 낡은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면 난방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라는 걸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 낡은 셰시를 교체해주고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주는 집수리 제도인데요. 이게 왜 하필 12월에 중요하냐면요. 바로 타이밍 때문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올해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내년 초 공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겨울인 1월, 2월은 땅이 얼어 공사가 어렵거나 신청자가 몰려 대기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12월에 미리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어 놓으면 날이 조금 풀리는 내년 초봄에 가장 먼저 1순위로 집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들 추위에 떨며 순번 기다릴 때 어르신 댁은 새 창호와 새 보일러로 단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가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LH에서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서 지원하니 지금 당장 주민센터 복지과에 전화해서 우리 집 수리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귤 까먹으며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권리. 12월인 지금 신청해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년 한 해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과 건강을 책임질 2024년형 노인 일자리 소식입니다. 에이, 일자리는 나중에 날 좀 풀리고 봄 되면 알아보지 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매버 안 됩니다. 여기서 팩트 하나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12월을 놓치면 사실상 1년 농사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내년에 일하실 분들을 바로 지금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대부분 뽑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같은 모집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면 이미 정원은 꽉 찼고 대기 번호만 받아 든 채 하염없이 기다리다 1년이 다 가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나한테 딱 맞는 건 뭔지 전략을 짜야겠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가장 익숙하고 경쟁률이 치열한 공익형입니다. 동네 환경 미화나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같은 일인데요. 보통 월 30시간 정도 일하고 활동비를 받으시는데 몸이 크게 힘들지 않아 인기가 많지만 그만큼 자리가 금방 동납니다. 둘째, 이번에 정부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여기 별표 5개 치세요. 과거 선생님이었거나 행정 업무를 보셨던 경력을 살려서 보육교사 보조, 은행 업무 안내, 공공기관 행정, 지원 등을 하는 건데요. 공익형보다 근무 시간이 길어 급여도 훨씬 높고 주휴수당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나 아직 정정하고 능력 있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 도전하셔서 더 높은 소득 올리셔야 합니다. 셋째는 기업과 연계된 민간형인데 바리스타나 택배 등 기술이 있으신 분들께 유리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합격 꿀팁 들어갑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낸다고 다 뽑히는 게 아닙니다. 선발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 순으로 뽑거든요. 첫째,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장롱 속에 두지 말고 사본을 꼭 제출하세요. 가산점이 붙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도 필수입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면접 보실 때 팁 하나 드릴게요. 돈이 필요해서 왔어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고 건강해서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담당자들은 무엇보다 중도 포기하지 않을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신청은 어디서 하냐고요? 지금 당장 사시는 곳,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노인 일자리 여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마감 임박 타이머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내년 1년 동안 활기차게 폼나는 조끼 입고 용돈도 벌고 동료들과 어울리며 건강도 챙기실 분들,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달력 12월에 동그라미 크게 쳐두시고 내일 당장 문의해보세요. 12월의 부지런한 선택이 여러분의 2025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꽉 채워서 전해드렸습니다. 듣고 나니 아이고 복잡하다. 저걸 언제 다 외우나 싶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12월의 변화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표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첫째,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더 오르는 기초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성 생활지원 확대. 셋째, 병원비 걱정을 덜어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인하 혜택. 넷째, 올겨울 추위를 막아줄 난방비 바우처 신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신청까지. 이 5가지 알짜배기 혜택들 몰라서 놓치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날씨는 점점 영하로 떨어지는데 주민센터까지 언덕길 오르내리기 힘드시잖아요. 가서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렸는데 서류 빠졌다고 다시 오라고 하면 그것만큼 맥 빠지는 일도 없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댁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세요. 바로 복지로 앱이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복지로 앱에 들어가셔서 복지 멤버십이라는 것에 가입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내 나이와 재산 상황에 맞춰서 어르신, 이번 달부터 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알림이 띠링하고 옵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원스톱 서비스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혹시 스마트폰 화면
글씨가 작아서 혹은 사용이 익숙지 않아서 나는 기계치라 못한다 하고 포기하시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주말에 자녀분들이나 손주가 놀러 오면 딱 5분만 부탁해 보세요. 얘야, 내 폰에 복지로 앱 좀 깔아다오. 그리고 나 뭐 받을 수 있는지 조회 좀 해봐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만약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주저 말고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드세요. 여러분, 제가 이 채널에서 늘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 복지의 대원칙은 바로 신청주의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차고 넘쳐도 나라 곳간에 예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손을 들고 나 여기 있소. 내 몫을 챙겨주시오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단돈 10원도 먼저 쥐어주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찾아가는 복지급여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 돈이 국고로 다시 환수되기 전에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미루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 경로당 친구분들이나 가족 단톡방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오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내년부터 확 바뀌는 부동산 제도, 집 한 채 자진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들고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